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4일 주일입니다. 쉬는 날이고요. 장마전선이 남해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모처럼 날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 가장 최근에 지상 일기도가 지금 나와 있죠. 아침 6시에 나와 있는 아침 6시 현재의 일기도입니다. 서울 바로 밑에 경기도 바로 충청도 경기도 바로 밑에 바로 경기도 정도까지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자리 주변에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날씨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여전히 시베리아, 몽골리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여름 날씨로 인해서 세력을 겨울처럼 확장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중심이 지금 1022헥타파스칼로 거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심하고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세력 균형에 만나는 지점이 우리나라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장마 전선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죠. 1008헥타파스칼이 우리나라 제주 바로 남쪽에까지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 1008헥타파스칼의 고기압에서부터 뻗어나온 기압은 중국까지 세력을 확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세력을 조금 더 확장을 해 내려오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간 좀 약화가 되면서 장마전선을 약간 밑으로 내려 보낼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그런 날씨 패턴이 되겠고요. 자, 육상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지금 12시 장마전선이 남쪽에 걸쳐 있어서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고, 바로 뒤쪽 북서쪽으로는 지금 고기압이 세력을 약간 확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확정을 하고 있지만은 북쪽 고기압의 세력 영향권으로 점차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장마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겠고요. 내일 오늘 밤부터는 완전히 이제 북서쪽에 공기 영향을 받으면서 장마전선은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장마권이 제주 남쪽으로 내려갔죠. 장마권이 제주 남쪽으로 내려가는 날씨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일 아침 9시 16일이면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에도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뼈스트로 덥겠지만은 공기가 조금 건조한 날씨, 습기가 있는 지역이 제주 남쪽으로 내려갔다, 장마전선에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쪽에 비가 오고 있는 이 장맛비는 오늘 오후부터 거치기 시작해서 내일부터 17일 정도까지는 영향이 없다. 서울 및 국내 대부분 지역들이 맑은 날씨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장맛비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오늘 이제 우리 하이에어가 운항하고 있는 울산공항하고 여수공항, 뭐 이렇게 날씨들 보면은 비는 오고 있습니다. 울산공항 비들 오고 있죠. 울산공항의 비가 걸치게 되는 상황에서 장마 정선의 중심대가 약간 울산공항보다 북쪽에 위치를 하면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은 활주로를 런웨이 완웨이스를 사용을 하게 된다. 완웨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미니멈이 이 북쪽의 산악 지형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야지 운항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 오전에 도착 항공편들이 이 12시 11시 40분까지 하나 둘셋 4대가 있는데 4대 중에서 3대가 결항이 됐습니다. 3대가 이제 에어부산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대한항공이 다 결항이 된 상태고, 하이에어만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에어가 원래 8시 50분에 도착하는데 8시 43분에 착륙이 되어 있죠. 착륙해서 램프인 하고 나면 50분이 되니까 정확한 스케줄로 현재 하이에어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하이에어는 뭐 통뼈냐, 어떻게 운항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날씨에 대해서 왜 하이에어는 운항을 할 수 있고 다른 항공사들은 결항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산공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공항으로서 활주로 길이가 다른 공항보다 짧습니다. 인천이나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 김포, 제주 정도만 돼도 활주로가 어느 정도 상당히 양호합니다만은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길이가 굉장히 짧은 상태입니다. 짧은 상태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공항의 활주로를 도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활주로를 도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활주로를 도면으로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RKPU라고 해서 공항의 그 위치를 공항을 RKPU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고 있죠. 이 RKPU 공항의 울산공항이 RKPU입니다. RKPU 공항의 활주로를 보게 되면은 이제 클릭을 했으니까 곧 나오겠죠. 보게 되면은 울산공항은 활주로가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 북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주로가 남북으로 되어 있는 활주로고 보시다시피 이 활주로가 좀 짧죠. 짧은데 어느 정도 짧았냐? 보시다시피 활주로 길이가 2000m로 짧습니다. 2000m.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이 한 4km 정도 되죠. 4km, 4000m. 배로 짧습니다. 배로 짧은,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착륙을 하고 이륙하고 이렇게 하는데, 활주로가 짧으면은, 좋겠습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울산공항의 활주로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 착륙을 할 때에 이제 계기 착륙을 민간 항공기들은 다 계기로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 계기 착륙을 하고 있는 항공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기 착륙을 하는 활주로의 방향을 지금 보면은 울산공항 근처까지 가면은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라고 해서 이제 지정된 픽스를 따라서 착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죠. 울산공항에서 가장 좋은 활주로 착륙 시설은 정밀 접근 시설로 계기 착륙이 가능한 시설 요 방향입니다. ILS 계기 착륙 시설이고 로컬라이저라고 되어 있는 런웨이 36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다 쪽으로 돌아서 시내를 거쳐서 북쪽으로 착륙하는 요 활주로를 요 방향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울산공항은 대부분 항공기들이 다 크게 문제없이 착륙을 합니다. 크게 문제없이 착륙하는데 다만 이렇게 이 방향에서 착륙을 하더라도 울산공항의 활주로가 2000m를 짧다 하는 것은 누가 어떤 항공기가 내리더라도 영향을 받는 활주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하이에어가 운항하는 항공기는 터보 프롭 엔진입니다. 터보 프롭 엔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겉에 보이니까 저거 프로펠러 비행기네, 저거 무슨 종이 비행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프로펠러 비행기는 엔진의 효율성, 항공기는 엔진의 효율성인데 항공기의 성능은 엔진의 효율성인데 엔진의 성능이 이 겉으로 나와 있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능 자체는 겉으로 엔진이 겉에 나와 있을 때가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그 유리하지만은 또 한편 측면에서는 소음이 발생을 많다. 소음을 통속에 넣지 않고 겉에 보이도록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카울링 속에 넣어서 제트 엔진, 팬 제트 엔진이라고 이제 우리 지금 흔히 얘기하는 제트기.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프로펠러기 이거는
제트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터보팬 터보제트 엔진이다. 그런 이제 프로펠러기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경비행기들이 다니는 그런 프로펠러가 아니고 지금 여객기로 사용하고 있는 터보팬 엔진들은 그 프로펠러라고 하는 우리 하이에어가 가지고 있는 ATR 72 기종 같은 경우는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팬을 바깥에 보이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바깥에서 보이니까 지금 프로펠러 비행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공기의 성능 자체는 아주 좋다. 그래서 지금 항공기가 지금 LCC들이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가 한 90톤 정도가 되고 최대 이륙 중량이 지금 하이에어가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5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면서 한 23톤 정도가 됩니다. 23톤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3톤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하이에어의 기종들은 활주로 1500m면은 이륙하고 착륙이 가능하다. 1500m 활주로만 있으면 이륙하고 착륙이 완전하게 가능하다. 이 항공기 성능을 다 발휘하면서 이 착륙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제트기 같은 경우는 뭐 90톤의 이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공기라서 이 활주로들은 2000m 이상이 활주로가 있어야지 이륙이 하고 착륙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2000m 안 되는 울산공항에 비행기들이 들어가느냐? 그거는 이제 중량을 90톤을 뜰 수 있는 거를 중량을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해서 그 이하로 맞춰 놓고 거기에 간단하게 맞춰 놓고 이제 날씨가 좋으면 가서 정확하게 접지 지점에 착륙을 해서 활주로 끝에 가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중량으로 몸무게를 줄여서 운항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제트기 운항하는 제트기면은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탑승을 하는데 실제로는 터보 피롭기는 울산공항 2000m 울산공항에 내리더라도 500m 이상의 활주로 여유가 있다. 접지를 잘못해서 500m가 더 나가서 접지를 했더라도 활주로 끝에서 정확하게 멈춰서 안전하게 멈춰서 운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접지 지점을 놓쳐서 100m를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는 100m 활주로 벗어나는 거예요. 착륙하고 난 뒤에. 그래서 날씨가 나쁘면은 운항할 수가 없다. 제트기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활주로가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릴 때는 북서풍이 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는데 남풍이 불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남쪽으로 내려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착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와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착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활주로 길이가 짧은 거는 모든 항공기들이 다 영향을 받는데 ATR 72 기종은 500m 여유가 있는 1500m만 되면 착륙을 할 수 있는 어느 방향으로 내리든 착륙을 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 500m 여유가 있는 상태지만은 제트기들은 이 접지 지점을 잘못 찍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는 찍는 것만큼 활주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씨가 나쁘면 이제 운항을 못하게 되는데 이제 북쪽에서 내릴 때는 북쪽에 형산강 지구대가 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돼 있고 주변에 산악 지형들이 많이 있어서 이 이제 착륙하고 하는 기상치를 미니멈을 낮게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낮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낮게 높여서 적용을 한다. 날씨가 좋아야지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다른 제트 기종들은 착륙을 하려 그러면은 시정이 가시거리가 4000m 정도는 돼야 됩니다. 4000m, 4km 정도의 시정 가시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하이에어가 가지고 있는 기종들은 3600m만 가시거리가 확보가 되면은 착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할 때에 어떤 그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성능상의 리미트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데 실제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속도들을 보면은 지금 울산공항에 운항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종들은 140마일 속도로 착륙을 합니다. 140나트 정도의 속도로 착륙을 하는데 하이에어가 가지고 있는 130에서 140 정도의 속도, 130 전후의 속도를 가지고 다른 기종들은 착륙을 하는데 하이에어가 가지고 있는 기종은 90에서 100나트 정도의 속도로 착륙을 합니다.
100나트 전후의 속도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30나트가 더 빠르다. 30나트면은 시속 한 60km가 더 빠른 거예요. 착륙할 때의 속도가. 한쪽은 예를 들어서 시속 180km로 착륙을 하는데 한쪽 비행기는 360km로 착륙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아니지. 140이니까 280. 그러니까 한쪽은 한 180km로 착륙을 하고 한쪽은 130이면은 250 정도 되죠. 250. 그러니까 한쪽은 130을 착륙을, 한쪽은 250 속도, 250, 203, 200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이제 착륙을 한다. 그러면 안개 낀 고속도로에 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100km로 가고 있는 차량하고 50km로 가고 있는 차량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하냐 이거죠. 당연하죠. 속도가 느릴수록 안전하다. 그래서 하이에어의 기종들은 착륙할 때의 속도가 거의 한 50에서 180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아주 느린 속도로 착륙을 한다. 그런데 다른 기종들은 200km 이상의 속도로 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성능들은 ATR 기종이 훨씬 안전하다. 어느 공항에 착륙하든지 간에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울산같이 활주로 길이가 김포나 인천공항의 반밖에 안 되는 공항에서는 ATR 기종은 그 짧은 활주로에서도 여유가 있는 상태이지만은 다른 기종들은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몸무게를 제한해 가면서 운항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를 놓쳤을 때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여기 오늘 보시다시피 오전에 오늘 울산공항에 장마전선이 이제 북쪽으로 걸치면서 하이에어는 착륙을 했고 나머지 세 개 항공사 에어부산하고 대한항공 그리고 또 아시아나 에어부산 같죠. 같은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아시아나 에어부산하고 대한항공은 다 결항을 했는데 하이에어만이 정시에 딱 착륙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거 뭐 신생항공사 착륙을 했어? 뭐 불안하게 착륙하지 않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지금 말씀 들은 것과 같이 터보프롭 엔진은 착륙 속도가 150km 정도밖에 안 된다. 아주 느리게 착륙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들을 다 보면서 천천히 착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날씨가 나빠도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기종들은 200km 이상의 속도로 착륙을 하기 때문에 주변이 잘 가까이 와야지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접지를 잘못한다든지 하면 활주로를 벗어날 수도 있고 접지하고 난 뒤에도 착륙하기 과정까지도 주변의 지형 지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울산이나 여수공항 같이 활주로가 짧은 공항에서는 국내에서 기종 운항하고 있는 모든 기종들 중에서 ATR 기종이 가장 안전하다. 이거는 뭐 제 경험을 걸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퍼포먼스를 항공기의 성능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날씨가 나쁜 날 울산공항에 비행기 착륙하고 있는데 ATR 기종이 안전하냐, 제트기가 안전하냐, 비행기가 크니까 안전하다. 그건 막말로 얘기하면 미친 소리다. ATR 기종 뭐 보기에는 프로펠러가 겉에 나와 있으니까 저게 안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엔진의 효율성은 팬 속에 프로펠러를 집어넣은 것보다 공기를 그대로 빨아서 뒤로 보낼 수 있는 겉에 나와 있는 프로펠러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고, 다만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팬 속에 집어넣지만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넣다가 보니까 항공기가 무거워지고 성능이 나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더 좋은 엔진이라고 만들었지만은 프로펠러 겉으로 겉에 다루는 프로펠러가 팬 속에 집어넣은 프로펠러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늘 뭐 지금 기상 보다가 딴소리 했는데 지금 장마전선이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공항의 기상을 보니까 일단은 외에 여수나 울산 같은 활주로가 짧은 공항
에서는 ATR 기종이 제트기보다 훨씬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생각나는 좋은 것들 있으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